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19세기를 들어서면서 정말 음식을 보존하거나 안 그러면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조리과학이라는 분야가 정말 하나의 학문으로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9세기 초에 이제 미생물을 제거해서 음식을 더 오래 보존하게 하는 이제 어프레시제이션이라는 용어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캔에다가 음식을 보관을 해서 이제 음식을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던 지금 왼쪽 사진에 있는 저 사람이 니콜라스 알버트라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제 흡수식 냉동기를 만들어서 이제 솔직히 냉동이 그 전까지는 그 어떠한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큰 공간이 필요하거나 그런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스타일의 냉동기를 만듦으로써 음식을 보존하거나 안 그러면 이동을 하면서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이제 퍼디난드 킬이라는 사람이라는 분인데요.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음식의 보존부터 시작해서 과학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연결고리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셰프와 과학의 만남이 시작되게 됩니다. 1974년도에 이제 프랑스의 피에르 푸아그라랑 그다음에 졸지 플러스라는 사람이 이제 푸아그라가 조리 중에 발생하는 이제 부피의 손실을 우리가 수비를 했을 때 얼마나 손실량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과학적으로 레스토랑의 음식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여기 사진으로 보이시는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소르본 대학교의 헬브리스라는 과학자 분이신데요. 저분이 또 피에르 가니에르랑 같이 에르메스 맞는데, 네. 저분이 이제 피에르 가니에르랑 또 친한 친분이 좀 있으신 분인데 이제 그분과 같이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사진에 입고 계신 저분은 이제 페르드맥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저 밑에 있는 저서는 1980년대에 나왔던 옹프다의 쿠킹이라는 책입니다. 저 책은 이제 저희 모임의 추천 도서로도 지정되어 있을 만큼, 그리고 또 푸드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는 모든 셰프들에게 거의 바이블로 불릴 만큼 아직도 많은 셰프들에게 영향을 주는 훌륭한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이제 요리사들보다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미식학적 경험을 어떻게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을 때 이제 스페인의 페란 아드리안과 그의 팀이 거의 동시에 21세기 초를 이제 거의 휩쓸다시피 그런 아방가르드의 새로운 길을 조금씩 연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1980년대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 이런 아방가르드한 테크닉은 이제 세계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스페인의 그 카탈란 지방을 위주로 하는 그런 셰프들을 위주로 조금씩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셰프들끼리 자기들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테크닉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이제 인지도 넓혀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21세기가 오면서 이제 과학자와 셰프들의 만남은 좀 더 세부적인 분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제 무가리치의 헤드셰프인 안토니 루이스 안드리즈라는 셰프가 있는데, 이 셰프도 이제 그라나다 대학의 교수님과 함께 푸아그라에 관한 연구를 해서 저서를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은 또 다른 셰프와 연구를 해서 이제 액체 질소를 요리에 사용하는, 지금은 이제 많이 흔히 여러 군데서 사용하긴 하지만 이제 그 당시만 에센시에이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교수들 혹은 그런 연구 단체와의 그런 긴밀한 조합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에서 최초로 이제 화학자와 물리학자, 소믈리에, 셰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과학은 요리에 무엇을 알려줄 수 있는가, 과학이 요리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포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세계 여기저기서 우주순으로 이런 여러 가지 포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퓨전 같은 경우가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 이제 꼽히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붐처럼 일어난 분자요리 열풍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몇몇 나라들에서는 좀 잘못 인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그냥 여기가 세계 1위 레스토랑이다, 정말 신기하다, 이런 테크닉도 있었구나 해서 단순하게 그 과학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이걸 이렇게 섞으면은 이런 게 나온다 라는 결과물적인 것들만 연구하거나, 안 그러면 그런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레스토랑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럴 때 또 페란 아드리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엘리샤 파운데이션이라는 요리과학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페란 아드리안이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 이제 주정부와 이제 카탈란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구소인데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이제 요리과학 연구 파트 담당자 분께서 이제 스페인 고르메 투어라는 잡지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과학은 요리를 위한 보조하는 역할이다. 셰프가 결정을 하고 우리 과학자들은 셰프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이나 아니면 도구를 발견 혹은 발명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생각해왔던 과학의 우선이고 셰프들은 그 과학적인 테크닉을 따라하기보다는 셰프가 우리 한번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은 과학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켜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실제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란 같은 경우는 한 7명 정도, 6명 정도의 이제 메뉴 개발팀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디자이너나 화학자나 생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남들이 과학의 이름 아래에서 요리를 할 때, 페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과 함께 혹은 요리를 위한 과학을 해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진정한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퓨전의 탄생에 이제 의해서 그동안은 단순하게 뭐 기존의 형태를 해체하거나 안 그러면 새로운 식감이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데에서 만족했던 과학적이 아니니까 과학 이펙트를 위한 과학이 아니고 단순한 겉모습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맛과 그 다음에 그 일어나는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진짜 진정한 과학으로서 요리가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페란과 스펜에서 이제 만들어갔던 것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자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얽매여서 숨기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동안은 노벨 퓨전이라 그래서 프랑스가 거의 주도하고 있었던 그 미식의 그 흐름을 스페인은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서로 공개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빨리 발전해 나갔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세계 정상의 자리에 서 있는데요. 이런 창조 자유의 이름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미식이라는 이름의 독재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이런 스페인과 페란 아드리안의 그런 주방의 창조물들을 전 세계의 모든 요리사들이 그리고 이제 어느 레스토랑이든 모두가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유의 큰 이제 수혜자가 있다면 바로 이제 북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레스토랑이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위치하고 있는 노마라는 레스토랑입니다. 노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는 꽤나 긴 시간이 지났지만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세계 1위 랭킹을 어떤 잡지사에서 받게 됨으로써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2년 전까지만 해도 노르딕 푸진 혹은 뭐 노르딕 푸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 거기 사람들은 뭘 먹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없었고,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해봐도 뭐 바이킹 막 이런 사진들만 나오고 자세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신 이제 르네 노마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레스토랑들의 음식들이 이제 여러 미식가들 사이에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그렇게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북유럽이라는 나라들은 겨울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재료적인 면에서 한계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전통으로 따졌을 때도 음식 문화가 발전을 해왔다라고 평가받는 프랑스나 스페인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북유럽 레스토랑들이 지금 가장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유명한 셰프 이제 마르코스 같은 경우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우리는 프렌치의 꿈에서 깨어났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핀란드, 안 그러면 노르웨이, 덴마크 등도 오랜 기간 동안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레스토랑이 어디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면은 우리나라에 괜찮은 프랑스 레스토랑 있다. 우리나라에 괜찮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있다. 거기에 진짜 구하기 힘든 와인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훌륭한 레스토랑이었고
자기들은 집에서 편하게 먹던 음식들을 이제 굳이 레스토랑에서 찾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던 젊은 셰프들이 자신의 나라에 돌아와서 시장에 가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먹었던 음식들을 먹어보고 다시 한번 깨우친 겁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거친 환경에서 그걸 뚫고 자란 이런 강한 야생 허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의 그 특유의 염장법이나 안 그러면 스모킹 기술, 안 그러면 우리는 피클링 이런 테크닉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동안 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거의 한 발 한 발씩 다가가서 지금은 우뚝선, 정상의 우뚝선 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방가르드에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자연과 내추럴, 그리고 로컬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음식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인위적인 그런 형태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뭐 야생 허브나 안 그러면 저런 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단순하게 보기적으로라고 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동네 그 자연에서 났던 그 하나하나의 맛의 그 조화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씩 놓은 건데요. 노마 같은 경우도 이제 오픈하기 전에 공동 투자자로 계신 이제 클라우스랑 그다음에 이제 헤드 셰프인 이제 르네 같은 경우는 오픈 전에 한 달 가량을 이제 나라를 쭉 돌아보면서 이 나라에 어떤 재료들이 생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둘러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달간의 긴 여행 동안 뭐 그린랜드에서 6년산 크라운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섬에서는 그다음 일반 머슬 사이즈가 아니고 훨씬 크게 자라는 하우스 머슬 그리고 뭐 북유럽에서만 주로 자란다고 하는 뭐 크라운베리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시에 풀어낼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서